좋아하시는 김진영님이 근데 프로세스가 있긴 한 건가요? 라고 뭐 저희도 늘 그걸 네, 의심하고 있지 그렇죠. 지금. 있다는 전제 하에 저기 전력강 위원장님 KBS 뉴스 보니까 보셨어요? 기네슈 감독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적극적인 연락이나 거는- 한번 해볼까요? 회장 입장에서 정말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거 받는 물어보면 사람이 또 어이씨 그 기내시로 가야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국대감독 후보자 11명 명단까지는 발표를 안 했고 국적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단 외국인부터 먼저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한국 감독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 외국인 감독을 먼저 접촉하는 이유는 외국인 감독이 우선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감독들은 자료가 있는데 외국 감독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감독들은 다 지금 현업에 있기 때문에 과거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나 때는. 네, 그 대표팀 감독이 영광이고 뭐 이런 약간 좀 네. 요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부르면 바람을, 와야지. 네, 뭐 그런 뉘앙스. 그 팀하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뭐 대표팀 감독은 그 영광이고 뭐 의무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네, 자리야. 뭐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가운데 팬들은 지금 긍정적인 반응 보이질 않고 있고 외국인 감독이 7명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이름들은 없고요. 이제 국내 감독 같은 경우는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황선홍, 홍명보 요 두 분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거의 모든 매체의 공통적인 취재 내용이고 네. 추가적인 2명은 좀 약간 엇갈리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기동 감독하고 이정현 감독.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 씬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감독들 4명을 딱 이렇게 추린 거죠. 네. 아직 뭐 협회에서 맞다 아니다 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반응은 일단 황선홍 감독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나는 지금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고 그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A 대표팀 감독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은 그 푸른 파도인가요? 네, 구담 다큐멘터리에서 너무 예의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면서 좀 불쾌한 모습을 보였었죠. 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너무 업수에 여기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협회 직원이 지금 현대 중공업에 뭐 파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 믿음만큼의 어떤 대우나 이런 걸 또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김기동 감독, 이정현 감독 두 감독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분이 저희는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라고 네,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부르면 올 생각이 있는 건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국내 팬들의 정서는 왜 자꾸 현업에 있는 감독들을 건드리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K리그 과거하고 다르게 K리그 한국 축구 중심이고 K리그에 있는 감독들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대표팀 감독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라거나 꼭 가고 싶다거나 이런 마인드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까지 협회가 해왔던 현직 감독들을 데리고 오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 구단은 반드시 내놔야 되고 대한민국의 축구인으로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은 매우 명예스러운 자리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오면서 네. 해오잖아요. 지금 보면 K리그 감독들 연봉들이 보통 10억이 최고 레벨의 감독들 10억이 막 넘어가는데 이전에 보면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인 감독들한테 연봉 그만큼 안 줬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보장된 감독 자리를 버리고 와야 되는 선택에 대한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허정무 감독이 전남 감독을 하다가 그 국대 감독으로 네. 신중히 갔잖아요. 네. 그때 정혜성 감독도 제주 감독직을 맡고 있는데 코치로 대표팀 수석 코치로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지목을 해서 일종의 발탁의 개념이었죠. 더 중책을 맡는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어떤 마인드는 그것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래야만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대한 네. 감지를 협회가 여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협회는 여전히 어떤 행정의 발상 자체가 2002년 월드컵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국내 감독들에 대하면 그렇고 일단 어쨌든 외국 감독 그렇다면 누구냐? 요 얘기가 지금 관심사인데 지금 근데 흥미로운 네. 보도가 어제 하나 나왔죠. 이거에 대해 생각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KBS에서 세놀 기네슈 전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 그리고 네, 전 FC 서울 감독. 감독으로서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그때가 슈퍼매치 전성기였죠. 네, 차범근, 기네슈 두 한국 분이. 축구의 네. 흐름, K리그의 산업적 흐름을 바꿔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승부를 이끌었던 기네슈 감독이 KBS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대부분 긴 시간 인터뷰를 한 것 네.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의
축구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을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다. 저는 처음 인터뷰 볼 때 본인 나이 얘기하실 때 전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커리어에 뭐 후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얘기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건 좋다고 느껴지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과의 별개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협회가 얘기했던 그 7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에 기네슈 감독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협회는 기네슈 감독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어쨌든 기네슈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오고 싶다는 의사를 KBS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비쳤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그랬죠. 네. 감독 자리 빌 때마다. 이전에도 대표팀 감독직 있을 때 그때도 아마 KBS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KBS 통해서 단독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네슈 감독이 저런 의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도자 커리어 훌륭하신 분이고요. 또 한국 경험도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적합한 인물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기네슈 감독을 협회가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 11명에 포함을 안 시켰다면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접촉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프로세스랑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기네슈 감독이 저렇게 원하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라고 체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얼마 전까지 현역을 하시긴 했지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뭐 이분이 꼭 오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예. 그 와중에 김진영님이 근데 프로세스가 있긴 한 건가요? 그러고 뭐 저희도 늘 그걸 네, 의심하고 있지 그렇죠. 지금. 있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다양하게 토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그 방향에 기네슈 감독이 맞다면 뭐 포함을 시키고 이제 데려온 거 당연 환영인데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왜 이분에게 접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정몽규 회장이 위에서 정몽규 꽂는 회장이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런 여론의 반응이나 기사를 보고 괜찮지 않겠어요?라고 또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 정혜성 위원장이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코미디인 거죠. 그러니까 제 걱정은 그거예요. 만약에 저기 전력강 위원장님 KBS 뉴스 보니까 보셨어요? 기네슈 감독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적극적인 연락이나 거는- 한번 해볼까요? 저게 적극적인 거는 뭐 금전적인 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회장 입장에서 정말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거 받는 물어보면 사람이 또 어이씨 그 기내시로 가야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상파 매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감독의 구직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심스러워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KBS에서 기네슈 감독 미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르나르도 있고 네. 코쿠, 뭐 로페테기가 네. 지원했다는 얘기, 안토니오 피치 감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요. 지금 국내 감독 4명은 누군지에 대해서 거의 이제 좁혀져서 네. 이게 이 4명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히는데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했다더라만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외국인 감독 후보는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흐릿한 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화상 면접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살짝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형욱이 형이랑 잠깐 형이 커피 마실 때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딱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걸맞은 최선의 답을 찾겠다는 의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KBS에서는 포함이 돼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서호정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기네슈 감독은 그 7인 명단에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 그 역대 대표팀 감독 중에서 성공했던 외국인 감독 선임 과정을 보면 레주메를 냈던 감독들,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이런 감독들을 추려가지고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축구에 지금 필요한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를 먼저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를테면 2002 월드컵 때 네. 에메자케 히딩크 또 블라제비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아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감독은 이분들이다 하고선 접촉을 해서 일단 모시고 왔고 그다음 벤투 감독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네.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네. 간 거죠. 근데 지금 반박해서 들리는 얘기는 협회 쪽에서 먼저 대표팀에 지금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고 그 자질을 충족하는 감독이 누군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프 받은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감독을 선임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런 식으로 접촉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화상 면접이 웬 말인가
일단 7명을 다 화상 면접을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7명도 화상 면접을 다 응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의 어떤 접촉이라는 게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수동적인 컨택인데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접촉을 받는 사람도 아 나는 그러면 원 오브 세븐인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프로필 보고 그 사람 경기 영상 협회 전력강화위나 소위원회에서 내부에서 보가지고 이 감독이 좋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순위 에메자키, 2순위 뭐 히니크, 3순위 블라우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뭐 접촉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지금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그 지난 첫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구대 감독 8가지 조건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안 그래도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력강화위원장의 답이 한국적인 문화 그리고 한국 선수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요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외국 감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한국적인 것을 좀 극복하고 또 새로운 이질감을 거를 완충할 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그렇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 감독을 데리고 한국 오는 건데 감독들이 낼 수 없는 어떤 분야의 능력치를 외국인 감독이 갖고 있다 판단하니까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녹아들지 면접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정말 제가 다른 위원한테 확인한 거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런 수준의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는데 왜 발표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5월 초까지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선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그 올림픽 충분선이 그때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한 달의 시간 동안 준비를 좀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부디 한국 축구에 필요한 어떤 방향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과 토론이 충분하게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 국적을 나눠서 발표하고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좀 우스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적을 나누고 그 접촉 순서도 국적 순서대로 한다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말 자체 어폐가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저는 브리핑은 나중에 선임하고 나서 다 이렇게 A부터 Z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브리핑 하시고 사후에 예. 그냥 지금 상태로만 브리핑 하지 마시고 그냥 보도자료 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정제된 말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또 기자회견 꼭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뭐 지금 현역 방송하고 있는 박주호 해설위원도 지금 전력강화위원으로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좀 더 기자회견장에서 동문서답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끔 어차피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대중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하는 일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자꾸 역효과를 내니까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부디 클린스만 감독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선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크리스만만 만났으면 좋겠어. 제이 클린스만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걸요 아마. 그런 사람은 협회는 그런 사람 발굴해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